많이 오른 금융주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 상승을 노리는 파이프라인이 막 열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당,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금융주의 핵심 포인트를 꼭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슬기로운 주식생활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금융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 어떤 금융주들이 어떤 식의 주가 흐름을 좀 예상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것은 저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 그래도 오랫동안 좀 투자를 하면서 저만의 기준과 철학이 또 있고, 그 기준을 통해서 제 생각은 이러이러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저만의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려드리는 거고,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저의 영상과 저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비교해보면서 내 생각은 이러이러한 것 같고 네 생각은 이러이러하냐, 근데 그 점에선 네 생각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근데 너 생각보다는 나는 요런 게 조금 이런 게 나을 것 같다, 같이 좀 비교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좀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협력을 하면 훨씬 수월하다라는 의미의 속담처럼, 한 명의 개인 투자자보다 여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미약한 힘도 합치고 같이 고민하고 머리를 맞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지금 코스피 증시를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PPT가 아니라 각 종목별 밸류에이션을 좀 이렇게 보기 위해서 HTS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코스피는 3137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저점 대비하면 쉼없이 상승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저는 한 차례 정도의 증시가 좀 쉬어가는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반면, 생각보다 증시가 아주 강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에는 타코 트레이드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타코 트레이드에 이 타코라는 단어가 영어입니다. TACO인데 타코라는 말이 어디에서 이제 나오냐면, T는 트럼프를 의미하고 A는 always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C는 치킨스를 의미하고 O는 out을 의미하는데, 결국 대충 직역을 하면 트럼프는 언제나 쫄려있다 라는 조롱 섞인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강경한 관세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지난 4월에 상당히 강한 관세 정책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증시가 전 세계적으로 좀 충격을 받으면서 시장이 조정을 강하게 내비쳤는데, 그 이후로 항상 이제 트럼프가 강경한 태도만 그냥 일관하지 않고 협상과 유예 같은 완화 조치들을 계속 좀 취한다라는 뜻인 거고, 예를 들자면 사실 7월 8일 기준으로 관세 유예일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는데, 7월 8일 유예가 종료가 됐으면 모든 국가에다가 관세 시행하겠다라고 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트럼프는 관세를 바로 실행하지 않고 8월 1일에 시행을 하겠다라고, 유예 기간은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예를 준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7일 주말 사이에 트럼프는 실제로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25%에서 40%가량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 시장이 거기서 충격을 받지 않고 이번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월, 화, 수 3일 연달아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미국 증시도 역시 이전만큼 충격을 받지 않는 모습인 겁니다. 이는 결국 시장이 직접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는 것은, 결국 투자자들이 그래, 트럼프는 결국 관세를 시행하지 않을 거고 계속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아, 당장 관세에 대해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을 것 같아 라는 투자자들의 이런 유혹과 심리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생각보다는 좋은 흐름을 저는 이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리드하는 업종, 소위
주도주라고 불리는 업종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체로 증시가 상승할 때는 기술주, 소위 반도체와 AI를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해왔고, 한국은 한국 주식 투자자 분들이 대체로 하는 말이 방산주와 조선주, 원전 관련된 기업들, 소위 산업재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들이 주도주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산조선 원전이 주도주였느냐?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과거에도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증시를 이렇게 오래 좀 돌려다 보면 강세장이 나왔을 때 2020년 장세와 2015년에서 2016년 장세, 그리고 2018년에서 2009년 장세의 경우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때 당시에는 차화정 랠리거나 또는 칠공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에는 반도체와 제약주의 랠리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제약주와 인터넷, 그리고 후반에는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항상 어떻게 보면은 매번 강세장에서 우리가 이제 느꼈던 거는 반도체가 국내 증시를 강세로 끌고 간다. 그래서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주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았고, 이번 증시 상승에서도 반도체가 그러면 주도주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반도체가 아닌 방산조선이 더 세면서 방산조선주가 주도주다라고들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1등 섹터는 과거에 반도체가 조금 주도를 했던 적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차트와 SK하이닉스 차트를 넣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자, 제일 위에부터 코스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서대로인데, 자, 코스피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서 삼성전자는 항상 강세를 보여왔고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에서 2017년에도 코스피 강세 국면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였고, 역시 2009년 리먼 사태 이후로 코스피가 강세를 보일 때 삼성과 SK하이닉스도 강세를 보였고, 지금도 코스피는 상승할 때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더디면서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반도체는 요즘에 안 된다라는 인식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조선 원전이 주도주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 종목을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종목을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면 코스피의 상승 국면을 제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그려 넣어보고 2015년에서 2016년, 2020년, 그리고 현재 2009년 국면을 이렇게 넣어다 보면, 자, 여러분들 유사한 흐름이 보이게 될 건데요. 삼성하이닉스는 아까 짚어봤기 때문에 미래에셋 증권의 주가 차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의 주가 차트를 잘 보시면 이 국면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융주라고 불리는 산업, 금융주가 시가총액이 한국에서는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기술주와 더불어서 금융주라는 산업이 정말 시가총액이 큰 산업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전에 제가 바로 직전의 영상을 통해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얘기할 때 기축통화와 달러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금융산업이 커진 이유를 설명드렸고요. 자, 한국은 상대적으로 금융주들이 시총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가 올라가도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증권주는 그나마 올라갔지만 은행주의 경우는 워낙 은행이라는 산업이 정체되어 있고 성장을 하는 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관심도 없을 뿐더러 지난 20년 동안 박스장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주가 올라가더라도 잘 안 보고, 에이 그래도 반도체를 봐야지, 에이 뭐 바이오를 봐야지, 이런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동안은 좀 지배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우리 주식시장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항상 강세장에서 소리 소문 없이 강하게 상승 추세를 띄워왔던 것이 금융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융주에 대한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었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한국의 배당이 워낙 적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투자의 메리트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 지인의 어머님을 보면 15년 전에 월급 받은 걸 갖고 배당을 타야지라고 이제 배당주를 투자했는데 뭐 배당은 조금씩 들어오지만 지난 15년 동안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어서 오히려 주가 수익률은 손실을 봤다라는 분도 있고 물려서 팔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배당은 주는데 주가 수익률은 안 늘어. 그리고 배당도 그렇게 별로 안 떨어져. 라고 관심이 별로 없었고 정말 배당주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정말 조금 연세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좋아했지 남성분들이 선호했던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융주가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곽강받지 못했던 이유는 주가가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은행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버는 일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은행 같은 경우는 매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순이익 마진이 거의 정체되어 있지 증가를 하는 산업은 아닙니다. 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가 역시 탄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그래서 금융주에 대한 투자를 대부분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력으로 좀 투자를 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금융주들의 지분율을 보게 되면 상당한 금융주들의 주요 주주들은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금융주의 70%는 외국인 비중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강세장일 때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들이 증시를 끌고 땡겨 올릴 때 소위 반도체나 과거의 반도체나 최근에 방산조선 이런 거를 땡겨 올리면서 알게 모르게 금융주의 외국인 수급의 힘으로 땡겨 올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다시 돌아와서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지금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 기여를 한 거는 방산조선보다도 훨씬 더 금융업종의 상승에 좀 초래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시장의 금융주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격인데 제가 바로 앞에 지난주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게 증시를 이끌 섹터로 크게 세 가지를 짚게 되면 금융주와 정부 지출, 내수 소비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될 건데 그 중에서 금융주는 지금 시장의 대외적인 환경에서는 SLR 완화가 되고 있고 대내적인 환경에서는 고배당과 상법 개정이라는 모멘텀이 있으니 이를 주목해서 우리가 금융주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가지고도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도 이전에도 대형 기업들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스트레스 자본 버퍼 하향으로 은행주들이 자사주 매입과 배당 계획을 확대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더욱 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ESLR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하반기에도 예정이 되어 있어서 더더욱더 이제 금융주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도 금융주가 계속 강하게 이어져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금융주의 흐름은 아직까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전에도 결국 강세장이 금융주가 이끌었다라고 봤을 때 2021년을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면 됩니다. 2021년에 우리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강세장을 보인 다음에 2021년 들어서 금융주들이 어느 순간 상승이 막히고 정체되면서 주식시장이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금융주들이 하락 전환될 때 2021년부터 코스피 코스닥이 하락 전환되면서 2년 동안 하락장으로 돌아섰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저는 이번 금융주 사이클도 결국 증시의 사이클과 연동돼서 금융주의 힘이 빠지면 증시는 조정받을 거고 금융주의 힘이 꺾이지 않으면 증시는 상승을 이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번에 코스피도 제가 아까 초반에 정말 쉼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생각보다는 강했다라고 표현을 했고 여전히 저는 아직도 시장은 조정을 좀 더 받아줘야 추가 상승의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 조정을 받을 때 금융주들도 쉬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에 여기서 이제 3,300, 3,700으로 갈 경우 그걸 또 금융주가 리드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 관심은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금융주라고 하면은 어떤 거를 얘기합니까? 대표적으로 은행, 보험,
증권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은행주입니다. 바로 KB금융이나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대형은행 지주사들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자, 그런데 은행주는 조금 어쨌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SLR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있고 스트레스 테스트가 통과가 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은행주에 대해서 좋다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행주가 계속 좋을 건가에 대한 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앞서 얘기 드렸다시피 은행은 여러분들 돈을 버는 구조가 갑자기 크게 돈을 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죠. 안정적으로 돈을 법니다. 고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 뒤에 KB금융에 대한 기업 분석 요런 카테고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조금 요렇게 옆으로 당겨와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은행주 중에서 금융지주사 중에서 시총 제일 큰 게 KB금융입니다. 근데 KB금융에 요 숫자들이 아마 좀 작게 보이실 것 같아서 요 위에 막대 그래프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에 막대 그래프 이자 수익입니다. 한마디로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025년에 이자 수익은 2024년과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1.2%가량 감소입니다. 크게 수준이 증가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2025년 대비해서 2.7% 증가를 하고, 자, 막대 그래프 상에서는 거의 이 흐름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정체 국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아니라 그냥 안정적인 수익을 본다라고 봐야죠. 자, 영업이익의 경우도 어떨까요? 영업이익으로 카테고리를 바꿨는데 영업이익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나온 것을 보게 되면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8조였는데 2025년에는 7조 7천억이 예상되고 2026년에는 8조를 예상합니다. 영업이익의 추이가 크게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산업이 아니라 이미 정체 산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이야기를 주식의 가장 기초라고 봅니다. 뭐냐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입니다. 실제로 이게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EPS 곱하기 PER이 현재 주가입니다. 자, 여기서 EPS라는 게 뭡니까?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결국 순이익, 실적을 의미하고요. PER은 바로 밸류를 얘기합니다. PER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투자자들의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실적과 함께 앞으로 성장할 거야 라고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고평가 심리가 생겨버리면 이 둘이 합쳐서 주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결국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건 기본적으로는 EPS입니다. 기업의 성장이 지속돼야 거기에 투자자들의 심리도 편승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거고, 이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도주다라고 강조했던 조선과 방산이 작년부터 올해 크게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유인데요. 반면에 방금 갔던 KB금융 어떻습니까? 실적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EPS는 그대로인데 PER이 올라감으로써 주가를 상승시킨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주가가 타당해지려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투자자들의 심리가 꺾이게 되면, 한마디로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꺾이게 되면 은행주가 떨어지게 될 거고, 은행주가 떨어지면 증시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거기에 따른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를 볼 때 저는 증권주는 글쎄요, 좋다라고 보지만 잠시 뒤에 얘기 드리겠지만 은행주는 이익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이미 올랐고, 이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행주가 배당 많이 하면 좋은 건가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별로 안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런 기업들 여러분들 지분율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가 1대 주주가 국민은행이고 2대 주주는 캐피탈 땡땡땡이라고 외국계 회사입니다. 3대 주주도 외국계 회사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배당이 짜던 한국에서 배당을 준대. 그러니 좋고, 지금 이걸 끌어올리는 거는 외국인들입니다. 배당을 주면 외국인들은 그만큼 배당을 받아서 돈을 벌어간다라는 구조입니다. 외국인들, 바로 자본 유출이 되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 과거부터 은행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 상황에서 요즘에 상법 개정 통과되고 자사주 소각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금융주 올라가는 거에 일단은 편승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을 그렇게 딱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은행의 이자 장사가 잘 안 되고 배당을 줌으로써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은행주의 사이클은 글쎄요, 이미 어느 정도 상승을 많이 한 셈이라 저는 오래 끌고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증권사에 이렇게 보시면은 기업 분석 카테고리에 이런 밸류에이션 밴드가 있습니다. PER 밴드를 보게 되면 과거 역사적인 이런 PER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020년에 코로나 때도 당시에 이런 주가가 요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요 노란 막대기에서 빨간 막대기 사이에 주가가 있었는데 PER 기준으로 6배에서 7배 정도 사이가 적정 밸류였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서 밸류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의 밸류는 과거 밸류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8배 이상을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PBR 역시 과거에 지난 5개년도 밸류 대비해서 지금 이 밴드를 상단을 뚫어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지금 밸류 상황에 직면되어 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저는 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러면 금융주 오늘 영상 찍는데 별로 안 좋다라는 거냐? 아닙니다. 은행주는 조금 어렵겠지만 저는 증권주는 그래도 선방을 할 것 같습니다. 왜? 방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래에셋 증권을 비교를 해드렸죠. 미래에셋 증권 금융주입니다. 그리고 증권주죠. 근데 KB금융을 한번 볼게요. KB금융 여러분들 지난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08년 이후로부터 주가가 2009년에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2016년에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2020년에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증시가 고점을 갱신해 가는 과정에서 금융주가 고점을 갱신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1년 동안 고점을 갱신한 거지 과거에 고점을 갱신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안정적인 수익이지 고성장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증권주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은행과는 다르죠. 안정적인 산업이 아니라 고성장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일까요? 증시가 올라가면 그만큼의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매매를 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단타를 워낙 많이 하게 되죠. 많이 하게 되면서 소위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 증권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때마다 브로커리지 수익 개선으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증가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은행과는 달리 과거에 실적 감소도 크게 나오다가 실적 증가도 크게 증가가 되는 이런 구조를 좀 갖추고 있고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증가 추세를 보일 예정이고 내년, 내후년은 조금 정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곤 있으나 이런 식으로 은행 대비해서는 조금 더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기반한 주가 상승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증권주가 저는 은행주보다는 좀 더 투자 매력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래에셋 증권이 있을 거고 한국금융지주가 있을 거고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등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신규 IB 딜이 조금 제한적이지만 과거에도 꾸준하게 조금 실적을 잘 뽑아냈던 회사가 좀 전통적으로 삼성증권이라는 회사가 있고 또는 삼성증권 외에도 요즘에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자사주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신영증권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저는 신영증권이 사실 조금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는 성장이 조금은 좀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중견급으로 올라와서 대신증권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성장 메리트와 함께 더불어서 이런 자사주 보유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기반된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증권주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대신증권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키움증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브로커리지 수익과 그 외에도 채권에 대한 이런 수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장성이 은행주보다는 좀 더 좋고 또 더구나 자사주 보유 비중도 은행주보다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증권주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과거 사례상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에서는 증권주도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증권주가 꺾이면
지수가 꺾인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고 있는 코스피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나는 코스피 5,000포인트 갈 것 같다 라고 할 경우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는 저는 증권주를 보유를 하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나는 코스피가 3,500까지밖에 안 갈 것 같다. 그러면서 당연히 3,500까지는 증권주를 보셔야 될 거고, 아니야 나는 당장 내일 증시가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하면 물론 증권주는 당연히 꼬그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증권주에 대한 이런 공부 좀 해보시면서, 방금 제가 예시로 얘기했던 건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대신증권 같은 종목이 있고 키움증권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 땐 요런 게 좀 더 수익성이 증가될 수 있는 증권회사일 것 같은데 요즘에 내 주변 지인들 이 증권사 가서 계좌 개설 많이 하던데 뭐 요런 것들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주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하나금융지주 한번 잘 보시면은 하나금융지주에 제가 아까 지분도 2대 주주와 3대 주주가 전부 다 외국인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수급에서도 매매 비중을 잘 보면 전반적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수급원에서 투자자별 비중이 외국인들이 거의 60-7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들은 20%, 기관들도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 금융주입니다. 그래서인지 주가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좋아할 차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어서 좋은 거지, 이거를 상세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차트를 땡겨보면 이게 뭐 쐐기형 패턴이고 이중바닥형 패턴이고 쌍바닥이니 뭐 깃발형 패턴이니 이런 차트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서 그냥 이평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중간중간에 올라가다가 가끔씩 윗꼬리를 확 뱉으면서 윗꼬리가 좀 크게 떨어졌는데 고점에서 거래량 발생했는데 단기 고점 아니야?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차트 분석이 먹히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냥 이평선, 단기 이평선을 타고 그냥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런 차트들은 추세 추종 매매를 이용하셔서 그냥 추세를 올라타고 그대로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 갖고 가야 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개인들의 손때가 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바로 주포기 때문에, 주요 세력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트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여러분들이 금융주를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어느 정도 좀 전략이 그려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금융주가 피크아웃일지 아니면 더 봐야 될지,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는 어떤 쪽으로 보면 좋을지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요. 이전에는 좀 이론적으로 설명했다면 오늘은 이렇게 좀 실전 차트를 좀 보면서도 설명했으니 여러분들이 좀 투자 계획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좋아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